안녕하세요. 훈민정음 연구소장 반재원입니다. 오늘은 독도와 더불어 대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중국은 5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농은 물론 배달국의 복희와 치우, 해모수의 북부여, 대조영의 발해까지 자기네 조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동북공정이라는 대대적인 국책사업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유적지를 안내하는 제중동포 조선족 안내원들까지도 집안의 광개토 대왕 유적을 고구려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옛 변방의 소수민족 역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학생들을 인솔하여 용정 해란강과 비암산 일송정을 둘러보고 윤동주 생가 방문을 요청했을 때 조선족 가이드는 위치를 모른다면서 안내를 거부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전에 몇 번 가본 길이기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에 그 가이드는 또 바로 옆에 있는 윤동주 기념관 관람을 막았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라는 핑계였습니다. 필자를 잘 알고 있던 기념관 해설사는 나를 보자 난감한 얼굴로 규정상 가이드의 지시를 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라도 중국 공산당원이면 당원규약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상은 이미 우리 동포가 아닙니다. 중국의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단군 신화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반드시 복수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학에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마렵이 잘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면 곧 도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그것을 발판 삼아 정신이 도약할 수 있으며 나중에는 민족도 초월하여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옥수수 모양의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설계자 가우디도 자신의 뿌리를 알고 나서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잉글하트 교수는 20년 전 그의 저서 세계 문화 변동론에서 지난 50년간 세계 각국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유럽은 20%가량 변화했고 중국은 30%, 또 아프리카 중에서 알제리는 5% 미만으로 가장 적게 변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70% 이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높은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와 사회 제도와 풍습과 문화, 그리고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가치관이 해방 직후에 비하여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잉글하트 교수는 한국은 가치관이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몰락한 나라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뒤 호주제 폐지로 우리의 전통 가족 제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기 1308년에 공표된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 이후 700년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는 태어날 자식의 성씨도 선택한다 하니 가족 개념도 붕괴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신과 문화가 망한 민족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 7월에 열린 연변대학 국제학술회의와 그해 8월에 하얼빈 공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어 정보학회의
다국어 정보처리 국제학술대회에서 조선과학총연맹의 17명의 북한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의 발표 시간에 연길시의 국자가 거리가 왕금당군이 14세 때 국자, 즉 비왕, 세자 책봉식을 거행한 왕금당군의 고향이라는 사실과 평양의 당군릉도 1세 왕금릉이 아니라 5세 단군 9월릉임을 자세하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변 교수와 국내 교수들은 전설의 고향을 듣는 듯한 표정이었고 북한학자들은 하나같이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관이 바로 서지 못한 민족이 번영하는 예는 없습니다. 민족의 힘은 역사의식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배달국과 단군조선을 신화의 영역에서 빼내는 상고사의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상고사는 그 민족의 뇌에 해당되므로 상고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식물인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홍산유적이 처음 발굴되었을 때 중국은 발굴된 지역으로 보나 유물의 성격으로 보나 자기네 역사가 아니라고 방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남성을 주변으로 한 옛 만리장성이나 나중에 저 멀리 감숙성으로 대폭 확장 변주한 지금의 만리장성 바깥 지역에 있는 유적이 어찌 저들의 역사 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홍산유적은 우리 배달국의 유적이자 역사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너무 잠잠하니까 슬금슬금 용문화에 맞추어서 자기네들 역사로 굳히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백 편의 논문을 쏟아내면서 자기들의 유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나라 학자 최홍의 독단에 천자란 동이족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했으니 치우는 물론 신농과 복희가 모두 천자로서 알토란 같은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대종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역사 왜곡이 바로 민족혼 말살과 영토 침략의 준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은 결국 총성 없는 영토 전쟁인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참으로 무심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대국인데 왜 우리 역사인 홍산유적과 고구려 역사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홍산문화는 우리의 대종손 자리를 빼앗아가기 위함이고 동북공정은 고구려 땅 동북 삼성이 대륙에서는 농경이 가능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영토는 넓지만 대부분이 장가계와 황산, 태항산, 내몽골 등과 같이 악산과 사막지대가 많은 황무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라가 아닌 고구려의 통일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이지만 만약 그때 고구려가 통일했더라면 한반도 신라 지역도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과 연남군의 갈등과 내분으로 당나라에게 망할 때 모두 중국 땅이 되었으므로 그나마 지금의 남한과 북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대종손으로서 제비가 언젠가 옛집을 다시 찾을 것을 두려워해서 신농과 치우와 홍산문화와 고구려와 발해 뿌리까지 뽑아갔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황제가 웅족임을 내세워 배달국도 자기네 역사라고 우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은 앞으로 통일과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 대동강 편양 지역을 동북 사성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계략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반도의 일부는 중국 땅이었다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트럼프에게 한반도 유사시에는 평양은 우리가 점령하겠다고 미리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항의하자 남한 지역은 관계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조용해졌습니다. 도리어 배달국과 단군조선, 고구려가 모두 지금의 중국 땅에 있었으므로 중국 대륙의 대부분은 모두 우리 땅이었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나 일본부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면은 서기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일본 열도의 외가 지금의 우리나라 경상도 남부지방에 진출해서 임나라는 지휘부를 설치하고 식민 통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진화와 임나를 혼동한 일본의 무식함을 드러난 행위입니다. 진화라는 단어는 회사나 은행으로 말하자면 본사와 반대되는 지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일본이 회사를 한국에 세우면 한국 지사이지, 그러니까 진화일본부라고 해야 되는데도 지사라는 진화와 본사라는 임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망발을 내뱉는 것입니다.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중국을 진화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해라는 말은 없고 동진화해, 남진화해, 또 중일전쟁을 진화사변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명은 큰집인 백제가 서기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자 더 이상 작은 집을 뜻하는 외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져서 개명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명칭은 당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당나라 황제보다 더 높은 천황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명은 신라 문무왕 10년 서기 670년 즉 7세기 때 바꾼 이름입니다. 7세기까지 외라고 했으므로 임나 일본부라고 한 4세기나 6세기에는 일본부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독도와 대마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독도는 독섬입니다. 독섬은 돌섬이라는 뜻입니다. 독세미 들판이라는 것은 돌샘이 있는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독은 돌의 옛말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독도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는 이렇게 홀로독, 독도라고 하는데 독은 돌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독섬입니다. 독섬, 즉 돌섬입니다. 돌섬, 돌로 된 섬이란 말이죠. 이 독도가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이 다케시마는 바로 독도의 우리말의 다름 아닙니다. 자, 일본은 받침 있는 발음을 잘 하지 못합니다. 독은 독구라고 밖에 발음이 안 되고 독섬, 돌섬인데 섬은 섬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독섬, 돌섬인 독섬은 독섬, 독구섬이라고 밖에 발음이 안 됩니다. 이 독구섬이가 다케시마로 변한 것이죠. 또 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는 소나무 송자, 송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은 마스시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송도는 우리말로 솔다라는 뜻입니다. 송도, 다시 말해서 솔섬입니다. 솔섬. 소매가 좁다 하는 것을 소매가 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고 작은 섬, 그래서 솔섬입니다. 좁은 섬, 작은 섬. 솔섬이 송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송도라는 마스시마도 역시 우리말 솔섬에서 온 것입니다. 독도에 무슨 소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말 독도에서 다케시마, 마스시마 이런 어원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땅 이름은 그곳의 역사를 명료하게 밝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쓰시마, 다케시마 이렇게 얘기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원으로 살펴봤을 때 독도는 우리 섬이다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3000여 종의 지도에는 한결같이 독도는 물론이거니와 대마도까지 우리 땅으로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일본 지도, 일본 총회라는 지도를 보면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마도를 또 스시마라고 하는데, 이 스시마란 대마도라는 것은 마주할 대자입니다. 서로 마주본다. 마는 말마자를 씁니다만은 이거는 말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자를 차용한 것이죠.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섬이다 이 말이죠. 마주 대하고 있는 섬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는 원래 상도와 하도 두 섬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로 보이는 것은, 세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군함을 숨기기 위해 섬의 중간을 파냈기 때문입니다.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와 조대기에도 구주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리던 땅이니 본래 외인이 살던 땅이 아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를 우리는 스시마라고 하는데요. 스시마는 사이섬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사이섬, 사이섬이 새섬이 되는 것이죠. 사이가 새죠, 새. 잠깐 사이를 잠깐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섬입니다, 새. 새섬이 섬은 섬이라고 밖에 발음이 안 되니까 새섬이 이렇게 발음됩니다. 새섬이가 스시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마도나 스시마나 이것은 전부 우리 말의 사이섬, 새섬에서 연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란 얘기죠, 결국은. 문경세제도 문경 사이섬인데 그 사이로 넘어가는 제인데 그 제를 조령이라고 합니다. 그 세제입니다. 사이로 넘어가는 제인데 그걸 세제라고 하니까 새로 날아다니는 새로 잘못 알고 세조자를 붙여서 조령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새가 아니고 세제입니다. 문경세제라 그러죠. 그래서 세제가 세제입니다. 사이제, 그 사이로 넘어가는 제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독도, 송도, 대마도, 스시마 전부 우리말에서 연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조 때 목판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주의 이대성시 고지도에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가 대마도에서 말을 길렀고 고려 때에는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내렸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 사실이 여러 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마도주를 우리가 임명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인 신정동국 여지 성남 척권에 포함된 팔도 총도에도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1592년 풍신수길의 명으로 일본인 구기가 그린 조선 팔도 총도에도 대마도가 경상도 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독도와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13세기 말에 편찬된 일본의 진대에도 대마도가 옛날 신라국과 같은 곳이고 사람과 토산물이 신라와 같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러일 전쟁을 승리로 끌기 위해서 시행한 1905년 2월 22일자 시네마현의 편입 고시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라고 고시하고 이 내용을 대한제국에 통보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자신들이 선점했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면 새삼스럽게 편입은 왜 하고 또 우리에게 통보는 왜 합니까? 이것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네 땅이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고문서는 그 후로도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공문록 내무성 의부 1과 태정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결정문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국제일본문화연구소 고지도 문서실에서 발견된 해산 조력도입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우리나라를 지칭하던 한당이라는 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원종 8년인 1267년에 지금의 민정수석인 기거사인 반부가 통상화천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간 몽골의 국서와 고려의 국서에 이미 한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진주 경상대 허종화 명예교수는 2008년 7월 15일 서울 세종로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도쿄 학습사가 발견한 천연색판 소학국사회도라는 책을 공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옛 역사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 40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일본해 해전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허 교수는 이 교과서는 일본이 발간한 책으로 일본은 물론이고 그 당시 조선과 만주의 학생들에게도 모두 가르친 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배웠으며 도쿄 제국대학 교수가 감수까지 한 책입니다. 또한 2006년 11월에는 1877년 3월에 메이지 정부가 일본 내무성과 시네마현에 지시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 라고 기록된 구체적인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2009년 1월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51년 2월 13일에 공포된 일본 대장성령 4호와 1951년 6월 6일에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에서 독도와 울릉도와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한 법령을 찾아내어 조선일보를 통하여 만천하에 밝힘으로써 그동안 호언장담하던 일본의 코가 석자나 빠지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독도 해저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6억 톤의 차세대 연료인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장뿐 아니라 안보와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비록 독도뿐 아니라 우리의 내 땅인 마라도 우리 내 땅의 끝입니다. 마라도, 이여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처음 부임했던 녹둔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충북 괴산의 한 민간단체에서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에 주장한 김상훈 대령의 영남 탐라 주장을 보면은
원래 대한해협의 경계선이 대마도보다 더 남쪽인 훨씬 바깥쪽에 그어져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1850년대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1차 회담 때 함께 섞여 살기로 합의한 땅입니다. 1875년 2차 회담 때 러시아는 사할린의 옛 이름이 가라후토였다는 기록을 찾아내서 일본 땅이 아니라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러시아가 그곳을 만주어인 사할린이라는 지명으로 굳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라후토의 가라는 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땅이었는데도 남들이 나누어 먹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토인비의 말대로 역사에 무지한 민족이 당하는 보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1875년에 일본이 이를 도로 빼앗아서 또 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중재로 다시 2등분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그 억울함의 표출이 바로 일본이 공격한 진주만 공격입니다. 막상 억울해야 할 이는 바로 우리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과역을 부려 전쟁을 더 확전시키다가 미국의 핵폭탄을 맞아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우리 땅 독도를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1948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속히 반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은 그동안 불법으로 소유한 대마도를 반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 7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하던 우리 땅이다 라고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11일 후인 1949년 1월 18일에는 우리 재헌 국회의원 31명의 이름으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 발표는 그 후 무려 60여 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후 이승만은 하와이로 떠났고 그 일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1806년에 일본인 하야시가 그린 원본 지도에도 대마도는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력이 그들을 능가할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규탄대회도 필요하지만 국제정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이자 힘의 대결장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에게 먼저 화합의 손을 내미는 강자는 없습니다. 저는 5천여 년 전 우리 조상인 복희의 태극도가 우리나라의 국기가 된 필연을 믿기에 우리 가치관의 몰락이 앞으로 새로운 기운으로 재충전되는 반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표상인 태극기를 든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